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台湾인과台湾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타이베이 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네, 오늘 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근문에는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근문이 타이완 본섬에서는 200km가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는 2km도 안 2km. 떨어진 네. 곳인데 심지어는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군인이 수영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죠. 수영하다가 넘어간 게 아니라 약간 네. 그런 거 있죠. 뭐 변절된 거 그런 네.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또 거기 경비 보고 있는 군인들이 드론에 뭐 돌 던지고 뭐 이러는 모습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워낙 그래서 대만하고는 멀지만 바다를 200km 넘어가 있는 섬인데 중국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대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근문이 사실 중국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냥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네. 이 찐먼 물론 우리 이름을 때 찐먼 마주이고요. 네. 장제스가 온 후에 이름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주도 원래는 마주가 아니었었어요.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네. 찐만은 옛날에 우조이라고 해서 오주라고 해요. 옛날에는 지방지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창해라는 말 많이 듣는데요. 창해, 기유, 한국 같으면은 유기라고도 할 것 같은데 창해, 네. 기유 등등에서도 이게 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화제상은 찐마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거 사실 네. 골든 홀스 네. 처음부터 그 뜻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근문하고 마저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다. 네. 이거 진짜 아, 유래가 그런 맞습니다. 뜻이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상한 말로 좀 걸긴 했긴 했지만 네. 그럼 근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떠한 내용 좀 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하이난 섬이 네. 또 국민당 정부가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었던 섬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거 빼앗겼죠. 하이난 섬 같은 경우에도 대만 본섬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하이난 섬을 국민당 정부가 빼앗긴 게 1950년 5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공군은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대만 섬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한데 마침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김일성이 전쟁. 남침을 하는 바람에 온 세상의 눈이 한반도로 쏠린 거죠. 네. 그래서 또 혹자는 당시 이제 중공군이 대만까지 점령을 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래도 전세가 이제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그 당시 중공군의 기세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왜냐면은요. 우리가 네. 국제 정치 지정학적 그걸 본다면은 그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연동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 갑자기 우크라이나 없어져 버리는 느낌, 소리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스라엘 그쪽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하고의 이런 싸움, 이 국제 정치가 전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네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성도 미국, 패도 미국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네. 그 옛날에 한나라 세운 항고조 유방 그 시대 때 얘기 한씨는 엄청난 장군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라 다 어떻게 해줬는데 이 사람 또 죽여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발탁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그 소화라는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을 나중에는 진짜 속여가지고 네네. 여태호에게 데려가서 죽여버린 것도 바로 소화입니다. 그래서 성도소야 패도소야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라든지 네. 자유중국이라든지 중화민국이라든지 성도미국, 패도미국 약간은 그런 슬픔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에치슬라인이 있잖아요. 네네. 에치슬라인이 없었다면 제일 도리한 그런 문제라는 게 없었다면은 네. 김일성이 그렇게 쉽게 저 내려갈게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형님한테 그 얘기 안 네.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이 정말 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손잡을 거다. 뭐 이란이랑 사우디랑 좋아졌다. 이렇게 막 한창 좋아질 때 네. 하마스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국제 정치처럼 지금 갑자기 금문도도 그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어쨌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내가 이 장제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터졌는데 그런 후부터 사실 베이징은 뭘 하나 느꼈냐면 물론 나중에 이제 진짜 중국은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 문화혁명 10년 그게 정말 사람 사는 곳입니까? 네. 연옥이죠. 연옥 완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나서도 베이징에서는 뭘 하나 자기가 인정을 했냐면 내가 뭘 하려면 제일 큰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제일 큰 장애 바로 미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만을 어떻게 하려면은 네. 미국 이 요소를 어떻게든 그렇죠. 제거를 해야 돼요. 네네네. 협력을 하든지 내가 네네. 미국이랑 협력을 하든지 네. 미국과 완전 등을 돌리든지 뭐 이런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참전을 하여서 네, 그렇죠. 마오쩌둥이 타이완하고의 전쟁을 사실은 좀 중단을 네, 시킨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근무는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 타이완은 그래서 살아남은 건데 타이완하고 한국은 너무 유사한 이런 역사 배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동학혁명 네. 청나라한테 좀 도와달라 이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거기에 끼다 보니까 일본하고 싸워서 져서 대만이 또 일본으로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네. 야, 이거 진짜 국제 정치 옛날부터 국제 정치 복잡합니다. 이게 근문이 보면 네. 지금 이제 수도 없이 그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제 그 가자지구 같은 느낌인데요. 네. 사실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이 된 이후에도 그 38선 부근에서는 이제 북한군과 한국 국군 간의 이제 국지전, 네. 교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금문도 1958년에 이제 중공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수십만 발의 이제 포탄을 쏘면서 한번 또 교전이 있었던 적이 네. 있었죠. 파리전 포전. 대만 곳곳에 가면 대만 전국에 그 금문 고량주를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이제 매장들이 있는데요. 네. 그 매장에 가면 꼭 칼을 같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써요. 네, 그래서 술 파는 곳에 물론 금문의 특산품을 파는 곳이어서 이제 뭐 육포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또 뭐 어떤 면도 있고 뭐 이런데 고량주가 메인이긴 하지만 한켠엔 항상 그 굉장히 좋아 보이는 칼을 팔기 있어서 이제 대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바로 포탄으로 만든 칼이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픈 역사도 들어가 있지만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게 집만의 특산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게 원래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 성분이 좀 순수해야 하고 네. 철의 순도가 높으려면 사실은 복잡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철에서 불순물들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포탄을 감싸고 있던 철들은 화약이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철을 썼었고 그게 이제 수십만 발이 이제 진몬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 칼 만드는 장인이 저걸로 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1937년에 창업을 한 칼 회사가 3대째를 이어서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포탄 하나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화 요리의 가장 유명한 분을 꼽자라고 하면 이연복 셰프를 저 들 수가 TV에서 있는데요. 봤어요. 근데 이연복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사무실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칼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마침 가지고 있는 그 중식도 그 사각형의 네네. 칼인데 굉장히 아끼고 아직 쓰지 않은 그런 새로운 칼을 보여주시면서 네. 그게 이제 금문에서 나온 칼이라고 소개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금문 칼은 제가 누구한테 선물 주면 너무 이상하겠죠? 금문도에 가서 뭐 금문도를 사서 진가를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요리사들이 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이제 맞아요. 요리 그 사시미 칼, 할 때 사시미 하는 거, 예. 칼. 맞아요. 근데 그 칼들이 일본의 사시미 칼들은 고가인 거는 워낙 고가이거든요. 네. 금문에서 나는 칼은 뭐 품질이나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아직 숨은 보물 같은 칼이죠. 네. 오늘 대배도구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노혁이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